안녕하세요. 주은현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청년기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 수면은요, 사실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수면을 얘기할 때는 이 세대는 얘기하지 않아요. 자타공이 수면에 큰 관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유는 아직 젊고요. 그래서 뇌에서 시작되는 뚜렷한 수면 질환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하게 살아도 다음날 후유증이 그리 크지 않고 금방 회복이 돼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습관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는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대개는 만 18세부터 30세 초반까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던 야행성인 패턴이 본격화되고 강화됩니다.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굉장히 또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도 하고 또 술과 카페인 음료와 담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수면 품질이 나빠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 직장 다니는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루틴이 있기는 합니다만 야행성 습관을 못 버리고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부족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직장의 야근, 술, 커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 수면 때의 수면 장애의 원인은요. 대개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두 번째는 기분 장애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세의 대학생이 왔습니다. 요즘 꽤 많이 와요. 잠들기 어렵다고 왔습니다. 일단 잠이 들면 그 다음은 괜찮대요. 근데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밤을 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학생의 또 특징이 뭐였냐면은 소화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통통했거든요. 이렇게 젊은 청년기 연령이 수면 장애로 왔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수면 시간과 수면 주기대입니다. 수면 품질은 그렇게 손상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 수면 일기를 작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액티그래피, 활동기라고 하는 의료기기 또는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해서 최소한 7일 이상 14일까지의 평소 수면 시간을 모니터링을 하지요. 그래서 이분의 7일간의 수면 시간대를 보았더니 가운데가 밤 12시거든요. 밤 12시에 잔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새벽 3시부터 6시 학교 가나 봐요. 그 다음 날에는 밤 시간엔 잠을 안 자요.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에는 초저녁에 잡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면 취침 시작 시간이 뒤로 쫙 밀립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지연위상 수면증후군이라고 하는 일주일 리듬 수면 장애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행성이 너무 악화돼서 낮에 활동을 저해하는 상태, 질환이 돼버린 거고요. 이렇게 일주일 리듬이 규칙적이지 않고 이 정렬이 불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렬이 불량해질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수면 장애에서는 수면 부족, 불면, 주간졸음, 만성 피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집중이 안 돼요. 뇌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집중도 안 되고 기억이 떨어지고요. 판단력 저하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도 잘 되지가 않아서 성적이 떨어져요. 세 번째로는 이런 정렬 불량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면은 5년, 10년 후에는 반드시 심혈관계 질환과 정신건강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처럼 소화기 장애가 와서 소화불량도 되고 별로 먹는 것도 없이 살이 찝니다. 비만이 되죠. 근본적인 원인은 야행성인 습관 때문에 그래요. 야행성인 일주기 리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크로노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청년기에서는 크로노타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의 크로노타입이 무엇인가? 근데 가장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딱 질문 두 가지. 공부와 집중이 언제 가장 잘 됩니까? 언제 기분이 가장 좋아요? 24시간 중에? 이걸 물어보는데 답안지를 줘요. 1번. 오전 4시부터 8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 시간이죠. 2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 3번,
그때는 좀 아닌 것 같고 나머지요 라고 얘기하면 그 새벽 시간에가 더 공부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뭔가 능률이 올라간다. 아침형입니다. 당연히 밤에는 야행성, 나머지는 중간형이에요. 그런데 실제 전체 인구를 보면은 아침형과 저녁형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중간형입니다만 특징적으로 이 청년기에는 저녁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타입이 전 아침형이에요, 저녁형이에요 라고 하는 건 취향인데요. 나의 취향. 극단적으로 밀려서 수면 시간대가 주간 생활 장애가 동반되면, 즉 주간 졸음, 피로, 야간의 불면, 기억력 저하, 소화 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질환으로 가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크로노타입은 고정적인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연령에 따라 달라져요. 남녀 모두 10대 중반부터 아침형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던 사람들이 저녁형으로 쫙 밀립니다. 그런 크로노타입의 저녁형이 20대 초중반에는 아주 피크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 서서히 내려오다가 30대 후반, 40대가 되면서 정상적인 수면 시간대, 50대, 60 넘어가면서 약간 좀 빨라지는 시간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발달이에요. 크로노타입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어요. 아침형 학생들과 저녁형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업 성적을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아침형 학생들이 훨씬 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요. 품행도 방정하더라. 그래서 더 바람직한 학생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하나의 함정은 있죠. 예. 우리가 모든 시험은 아침에 보죠. 그래서 확실히 아침형 학생들이 아침에 보는 시험에 더 유리하긴 해요. 혹시 시험을 오후 3시부터 봤다 혹은 7시부터 본다 그러면 알 수는 없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가 있어서 재미있는 연구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녁형인 대학생들의 크로노타입은 정말 고정적인가? 이런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저널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858명의 저녁형과 아침형 대학생을 설문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슷한 스트레스와 학업 로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 두 군을 비교해서 생활 습관을 봤더니요. 저녁형 친구들이 더 수면 품질도 나쁘고 수면 시간도 짧았고 아침에 일찍 수업 가야 되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돼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저녁형 사람들은, 이 대학생들은 취침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고 자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시간을 더 줄여서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40분 이상 침대에 누워서 SNS를 한다. 소셜미디어를 한다. 두 번째, 오후 5시 이후에 카페인을 먹는 행위를 더 많이 하더라. 세 번째, 아무 때나 낮잠을 자더라. 불규칙하게 잔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더 야간 수면 시간이 줄고 수면질 나빠지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더 심하게 졸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학기였거든요. 학기가 지나면서 이제 시험도 보게 되고 좀 학생들이 자기 성적을 좀 봤단 말입니다. 일부 학생이 자신의 크로노타입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크로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주로 저녁형이었던 친구들이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침형으로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카페인 섭취 중단하고 그랬더니 잠도 좀 빨리 왔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서 주간 활동 활성화가 되었다는 거죠. 선순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기말고사 학점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크로노타입은 영구적이진 않다. 물론 이 나이대 청년기에 저녁형이 많으나 마음먹기 나름이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이로 인해 본인의 학업이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든 훨씬 더 유리해 가져갈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요. 아침형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크로노타입 변경하기 위한 간단한 행동 요령 다 알지만 따라하기 어려운 것. 하지만 이 연령대 청년기는요. 조금만 생활을 바꿔도 금방 바뀌어요. 크로노타입이. 금방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잘 때
핸드폰 갖고 들어가지 맙시다. 두 번째, 카페인이나 다른 에너지 음료 있죠. 이것은 취침 6시간 전까지는 먹지 않는다. 그리고 낮에 낮잠 길게 자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저녁 때 밤 시간에 격렬한 운동하시는 분 있어요. 뭐 테니스 치기라든가 전광판 같은 거 환하게 해놓고요. 그런 것들은 야간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크로노 스위칭이 발생해서 훨씬 더 좋은 학창 생활을 가져갈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잠들기 어렵고 소화 안 되던 그 25세 남학생 어떤 솔루션을 주었냐면요. 첫 번째는 지연 이상 수면 증후군 뒤로 밀려 있단 말입니다. 새벽 3시부터 10시. 이거를 이 친구가 원하는 12시부터 7시까지 땡기는 거죠. 앞으로 땡기는 거. 그래서 수면 주기를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는요. 저녁 시간에 멜라토닌을 먹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본인이 자고자 하는 시간에 2시간 전에 약을 처방을 해서 먹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저희가 지정해 준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 일어나자마자 밝은 빛에 노출되도록 저희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날이 흐리거나 겨울철이다. 그럴 경우에는요. 파란 빛이 나오는 라이트 박스를 제공해서 인위적인 광이라도 30분 정도 취하면 생체 시계가 다시 리세팅이 돼요. 그래서 수면 시간대가 그날 밤에 앞으로 당겨집니다. 근데 이게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보통 2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3시, 10시였다. 목표가 12시부터 7시다. 3시간 앞으로 당긴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면요. 거의 90% 이상 다 돌아와요. 특히 이 연령대는요. 너무너무 약도 잘 듣고요. 라이트 박스에 대한 반응도 너무 좋고요. 정말 잘 돌아옵니다.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2시부터 7시까지 잘 자요. 그런데 뭐 시험 기간이다. 혹은 주말에 내가 누구랑 놀러 나가야 된다. 뭐 캠핑 갔어요, 이 친구는 또. 그러면 다시 그 수면 시간대가 뒤로 확 밀려요. 또 잠이 안 와. 이러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나의 노력.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기분장애에 대한 얘기인데요. 30세 취준생이었고 잠들기 어렵고 선잠 잔다고 오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14세부터 우울증과 ADHD 아시죠? 이걸로 개인병원에서 약을 4가지 정도 먹고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 나이 때 야행성이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친구였고 얕은 잠, 꿈 많고 잠꼬대 있고 중얼거린다고 얘기했었고요. 10년간 다리가 저리고 떨리고 그렇다고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불면의 원인은 명백하게 2가지가 보였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분장애 때문에 시작된 불면증이었고요. 근데 이 나이 때는 잠꼬대와 중얼거림 잘 안 하거든요. 게다가 없던 다리 저림, 떨림이 생긴다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이 나이 때는 보통 그런 질환 없어요. 그렇다면은 거의 약물 부작용입니다. 먹고 있는 약이 그런 다리 저림과 떨림을 주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우울장애 환자들은요. 당이 잠들기도 어렵고 수면 유지도 안 되고 아침에 너무 일찍 깨고요. 렘 수면이요. 굉장히 많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우울기 동안에는. 대신에 얕은 잠은 증가하고 깊은 잠은 감소합니다. 불안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젊은 환자들은 수면다운 검사는 잘 시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면의 어떤 분포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약을 먹고 잤기 때문에 잠드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다리 떨림증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기적 다리 떨림증이라고 합니다. 그 외 다른 데 특별하게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분의 다리 떨림증은 약물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른 수면 구조 굉장히 정상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면 검사할 때는 이 사람의 원래 자는 시간대인 새벽 2시가 아니라 10시 반에 불을 끄고 재웠거든요. 잘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집에선 그렇게 새벽 2시까지 하는가?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이 안 와서라기보다는. 또 수면검사실은 스마트폰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시켰고 잠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좀 했고요.
또 하나 이 친구가 취준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래, 취직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서 안심을 시켰고, 일단 우울증이 많이 회복된 상태였기 때문에요. 이 다리 떨림증과 이런 부작용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우울증 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상의해서 줄여가면서 환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탈 헬스, 정신건강과 수면과는 특히 청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면이 깨질 수가 있는데 믿으셔야 되는 건 청년기에는 수면 질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만 변경해도 혹은 갖고 있는 기분 장애만 치료해도 훨씬 좋아져요. 그냥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청년기에 불면증과 수면 장애가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간과하지 말고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의 이 수면 건강이 미래, 앞으로의 그들의 육체적인 건강이라든가 또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굉장히 근간이 되기 때문에 수면 건강 지키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까지 청년기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